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를 맡은 카이스트의 박성열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2019년 6월 셀에 퍼블리시된 논문으로 제목은 Tracing Oncogene Rearrangement in the Mutational History of Lung Adenocarcinoma입니다.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렁 아데노칼시노마의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를 분석해서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을 연구한 논문이며 특히 렁 아데노칼시노마에서 드라이버 역할을 하는 퓨전 온코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및 퍼포즈 오브 스터디에서 홀지놈 시퀀싱을 이용해서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을 찾고 타이밍 아날리시스를 하는 목적과 원리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절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먼저 렁 아데노칼시노마의 전반적인 뮤테이션을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퓨전 온코진을 형성하는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퓨전을 만드는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와 그 외에 콜레터럴 리어레인지먼트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코제닉 드라이버가 생성된 시점을 추정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퓨전을 만들지 않는 콜레터럴 리어레인지먼트의 패턴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린 후 마지막으로 렁 아데노카시노마의 서브 그룹의 지노믹 프로파일을 비교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캔서 지놈에서 관찰되는 변이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염색체의 수가 변하는 애니플로이드가 있고 이는 오래전부터 카리오타이핑을 통해서 관찰이 되던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스닙과 숏 인델과 같은 포인트 뮤테이션이 있고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캔서에서 중요한 포인트 뮤테이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놈의 큰 구조가 변하게 되는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이는 최근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동안 TCGA 같은 대규모 캔서 지놈 연구에서 많은 수의 홀 엑솜 시퀀싱을 수행하였고 코딩 리전에 있는 수많은 드라이버 뮤테이션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홀 엑솜 시퀀싱은 전체 지놈의 1.5%에 해당하는 코딩 리전만 캡처해서 시퀀싱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브레이크 포인트가 인터제닉 리전이나 인트론에 존재하는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즉, 캔서의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을 자세히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홀 지놈 시퀀싱이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DNA 지역이 잘려나가는 딜리션, 그리고 새로운 DNA 시퀀스가 끼어들어오는 인서션, 그리고 특정 DNA 세그먼트가 반복되게 되는 두플리케이션, 그리고 특정 DNA 세그먼트가 돌아가서 다시 붙게 되는 인버전, 그리고 서로 다른 크로모점의 두 지역이 연결이 되는 트랜스로케이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캔서에 나타나는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도 이러한 단순한 현상들이 순차적으로 쌓인 결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홀지놈 시퀀스를 분석하면서 기존 생각과 다르게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규모의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 일시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보고된 크로모스트립시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DNA의 특정 지역이 수십에서 수백 개의 조각으로 한 번에 갈라진 후에 순서와 방향이 섞여서 다시 붙는 현상을 크로모스트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DNA 조각들은 손실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우측 플랫은 이러한 크로모스트립시스 현상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X축은 특정 크로모점 내의 지노믹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색으로 표시된 포물선은 특정 두 포지션이 서로 연결된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DNA 조각이 연결된다고 할 때 연결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조합을 네 가지 방향이 연결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의 포물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크로모스트립시스에서는 수많은 조각들이 랜덤한 방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가지 방향 조합이 골고루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래쪽에는 카피 넘버가 두 개의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NA가 로스된 부분은 카피 넘버가 낮아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카피 넘버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실레이션을 보이는 것이 또한 크로모스트립시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특정 지역에 몰려 있고 그 붙는 방향이 다양하며 카피 넘버 오실레이션을 보이는 것이 크로모스리치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에는 크로모스리치스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컴플렉스 지노믹 리어레인지먼트인 크로모플렉시가 보고되었습니다. 여러 군데에 동시에 DNA 브레이키즈가 생긴다는 것은 크로모스리치스와 동일하지만 크로모스리치스가 한두 개의 크로모좀에 국한되어 나타난 것과는 달리 더 많은 수의 크로모좀에 발생하고 브레이크 포인트들이 서로 연결되어 손실되는 DNA가 거의 없이 카피 넘버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심플 또는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들이 캔서셀의 셀렉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에 의해 DNA 세그먼트의 카피가 증가하게 되면 그 안에 존재하는 온코진이 앰플리피케이션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DNA 세그먼트의 딜리션이 일어나면 그 안에 존재하는 튜머 서프레서 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진의 엑손들을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퓨전 온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폐암의 홀지놈 시퀀스를 분석해서 그 안에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 얼마나 많고 어떤 패턴으로 존재하고 그것들이 암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렁 아데노카시노마를 타겟으로 정한 이유는 렁 아데노카시노마가 렁캔서에서 가장 흔한 타입이며 약 10%에서 각종 퓨전 온코진에 의해 암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퓨전 온코진에 의해 암이 형성된다는 것은 결국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에 의해 암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암에서 구조 변이를 분석하면 재밌는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퓨전 파지티브 렁 아데노카시노마 샘플을 많이 모아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한 일은 렁 아데노카시노마의 드라이버 얼터레이션들이 발생한 시점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다른 연구에서 클리어셀 레날셀 캔서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크로모좀 3P 로스가 어린 시절에 생긴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진단 시점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캔서셀이 되기 위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렁캔서에서 나타나는 드라이버 이벤트들의 시점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홀 지놈 시퀀싱 분석을 통해서 뮤테이션이 발생한 시점 자체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뮤테이션이 앰플리피케이션이 되어 있다면 그 앰플리피케이션 타이밍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뮤테이션이 앰플리피케이션 타이밍보다 전에 생겼는지 후에 생겼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정 DNA 세그먼트가 앰플리피케이션이 될 경우 앰플리피케이션 전에 생긴 뮤테이션은 같이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베리언트 알릴 프리퀀시 값이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앰플리피케이션 후에 생긴 뮤테이션의 경우 베리언트 알릴 프리퀀시 값이 그 전에 생긴 것보다 낮게 됩니다. 결국 각 뮤테이션의 베리언트 알릴 프리퀀시 값을 이용하면은 각 뮤테이션이 앰플리피케이션 전에 생겼는지 후에 생겼는지를 구분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세포 내에 발생하는 많은 뮤테이션들이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쌓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뮤테이션이 일정한 속도로 지놈 내에 쌓였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앰플리피케이션 전에 생긴 뮤테이션 수를 통해서 앰플리피케이션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난 DNA 세그먼트 A와 B는 모두 2카피로 앰플리피케이션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그먼트 A에는 메가베이스당 2개의 뮤테이션이 생긴 후에 앰플리피케이션이 되었고 세그먼트 B는 메가베이스당 1개의 뮤테이션이 쌓인 후에 앰플리피케이션이 되었다는 모델을 세워보았습니다. 이 앰플리피케이션 전에 쌓인 뮤테이션들이 쌓이는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 이러한 앰플리피케이션 전에 생긴 서브스티튜션의 수는 일정 시간마다 찍히는 스탬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세그먼트 B가 세그먼트 A보다 먼저 앰플리피케이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년에 메가스페이스당 1개 뮤테이션이 쌓인다고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세그먼트 A는 약 20세, 세그먼트 B는 약 10살의 앰플리피케이션 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렁 아데노카시노마를 서브그룹별로 지노믹 피처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특히 퓨전 파지티브 렁 아데노카시노마 샘플들을 많이 모아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해당 그룹이 다른 서브그룹과 어떤 다른 특징이 있을지 궁금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38개의 렁 아데노카시노마의 홀지놈 시퀀스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중 49개는 새로 시퀀싱한 것이고 89개는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에서 로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것입니다. 먼저 스모킹 어소시에이티드 뮤테이셔널 시그니처로 알려져 있는 코스믹 시그니처 4의 양을 통해서 흡연과 관련이 높은 시그니처 4 하이 렁 아데노카시노마와 관련이 낮은 시그니처 4 로우 렁 아데노카시노마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후 시그니처 4 로우 렁 아데노카시노마 그룹은 드라이버 온코진 종류에 따라 온코진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그룹, 퓨전 온코진을 갖고 있는 그룹, 그리고 알려진 드라이버가 없는 그룹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138개의 전체 샘플 중 39개가 퓨전 온코진 파지티브 렁 아데노카시노마입니다. 저희가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에 의한 퓨전 온코진 형성 기전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퓨전 온코진 양성 케이스를 특히 더 많이 모은 것입니다. 서브그룹별 뮤테이션의 양과 클리니컬 데이터, 그리고 드라이브 온코진의 종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스모킹과 관련이 있는 시그니처 4 하이 렁 아데노카시노마에서 포인트 뮤테이션의 버든이 시그니처 4 로우 렁 아데노카시노마에 비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온코진의 종류를 살펴보면 시그니처 4 하이 그룹은 KRAS 뮤테이션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시그니처 4 로우 온코진 뮤테이션 그룹에는 EGFR 뮤테이션이 드라이버 뮤테이션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4 로우 퓨전 온코진 그룹에는 주로 ARK, ROS1, RED 퓨전 온코진 뮤테이션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의 수를 살펴보면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은 대부분 단순한 형태의 딜리션이나 디플리케이션, 인버전, 트랜스로케이션이 아니라 여러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 몰려서 나타나는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에서 생긴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 대부분의 프로포션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뮤테이션과 달리 시그니처 4 하이 그룹과 시그니처 4 로우 그룹의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모킹이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 형성에 아주 중요한 인자는 아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퓨전 온코진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수가 유의하게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스터디에 포함된 39개의 퓨전 온코진이 어떠한 기전으로 형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29개의 퓨전 온코진이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퓨전을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들이 발견되었고 저희는 이것을 크로모플렉시, 클래시컬 크로모스트릭시스, 밸런스드 크로모스트릭시스, 멀티크로모조말 크로모스트릭시스,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 수가 적어서 분류가 어려운 언스페시파이드로 분류하였습니다. 퓨전 온코진 중에서 3케이스는 전형적인 크로모스트릭시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크로모좀이 일시에 부서지고 재조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DNA 세그먼트가 손실되었고 이 손실된 세그먼트는 카피 넘버 로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DNA 조합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연결되는 것을 4가지 방향의 SV가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EML4알카와 같은 퓨전 온코진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개의 케이스에서는 기존에 잘 알려져 있던 크로모플렉시라는 현상을 통해서
퓨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 케이스는 5개의 크로모점이 동시에 부서진 다음에 서로 DNA를 바꿔서 다시 연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손실된 DNA는 거의 없는 전형적인 크로모플렉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으로 FGFR2 CIT 퓨전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좌측 서커스 플랫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들이 이 크로모플렉시 체인에 포함되는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들입니다. 서커스 플랫에서도 5개의 크로모점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퓨전 온코진을 형성하는 9개의 컴플렉스 리어렌지먼트는 크로모스립시스와 크로모플렉시의 중간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크로모스립시스처럼 한두 개의 크로모점에만 인볼브하지만 크로모플렉시처럼 DNA는 거의 잃지 않는 양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우를 밸런스드 크로모스립시스라는 새로운 용어를 써서 분류하였습니다.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브레이크 포인트가 존재하지만 카피 넘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케이스에서는 크로모스립시스의 양상이 보이긴 하지만 관련된 크로모점의 수가 3개 이상으로 많아서 멀티크로모조말 크로모스립시스라는 용어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좌측의 서커스 플랫에서 파란색으로 표기된 컴플렉스 리어렌지먼트를 보면은 인벌브된 크로모점이 4개임을 확인할 수 있고 DNA 세그멘탈 로스에 의한 카피 넘버 오실레이션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보니 5케이스 중에서 적어도 3케이스에서는 크로모플렉시 양상의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과 크로모스립시스 양상의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퓨전 온코진은 크로모플렉시 체인 내에서만 존재하였습니다. 이렇게 2가지 프로세스가 섞여 있는 이유는 크로모플렉시가 만드는 다이센트릭 크로모점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 썰코스에서 보이는 클러스터에 크로모플렉시 체인에 해당하는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들을 재구성하면 우측과 같습니다. 각각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서로 연결해서 어떤 크로모점이 생성되는지를 재구현했을 때 필연적으로 1번 크로모점과 8번 크로모점의 다이센트릭 크로모점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다이센트릭 크로모점의 중간 부위에서 크로모스립시스 이벤트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텔로메릭 크라이시스에 의해 다이센트릭 크로모점의 중간 부위에서 크로모스립시스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모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찾은 이러한 모델은 크로모플렉시가 크로모스립시스를 유발해서 마치 2번의 폭탄이 연속적으로 터지듯이 매시브한 리어렌지먼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발견된 소견들을 정리해보면 퓨전 온코진 중에 많은 비율이 컴플렉스 리어렌지먼트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중 또 많은 비율이 카피 넘버를 유지하는 형태의 컴플렉스 리어렌지먼트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퓨전을 형성하는 컴플렉스 리어렌지먼트에서 관찰된 특성이 퓨전을 형성하는 상황에서의 고유한 특성인지 아니면 렁 아데노카시노마에서 관찰되는 컴플렉스 리어렌지먼트의 일반적인 특성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퓨전 온코진 제너레이팅 컴플렉스 리어렌지먼트 FOR과 그 외의 콜레터럴 리어렌지먼트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좌측의 스캐터 플랫에서 X축은 밸런스드 브레이크 포인트의 프로포션으로 우측으로 갈수록 DNA 세그먼트를 잃지 않고 카피 넘버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색으로 표시된 퓨전 온코진을 형성하는 컴플렉스 리어렌지먼트들이 우측에서 자주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퓨전 온코진을 형성하지 않는 회색의 콜라테럴 리어렌지먼트들은 좌측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카피 넘버 밸런스드 리어렌지먼트는 퓨전 온코진을 형성하는 리어렌지먼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DNA 세그먼트가 연결될 때 그 사이에 마이크로 호몰로지나 인설티드 시퀀스가 있는지를 비교했을 때
퓨전 온코진을 형성하는 리어레인지먼트에 비해 콜라테랄 리어레인지먼트에서는 마이크로 호몰로지나 인서티드 시퀀스의 존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퓨전을 형성하는 리어레인지먼트들이 콜라테랄 리어레인지먼트에 비해 DNA 주원 하이퍼센시티비티 하이 리전에 더 인리치되고 얼리 레플리케이팅 리전에 인리치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이 퓨전을 만드는 리어레인지먼트와 그 외 나머지 리어레인지먼트 사이의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퓨전을 형성하는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와 매우 유사하게 카피 넘버가 유지되는 형태의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는 기존의 점라인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같이 생각할 때 퓨전을 만드는 리어레인지먼트가 발생한 시점이 아직 셀이 튜머셀로 변하기 전인 노멀셀 스테이터스에서 발생한 것이고, 노멀셀은 DNA 카피 넘버 로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 넘버를 유지하는 형태의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들이 셀렉션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드라이버 이벤트들이 정말 노멀셀 스테이터스에서 생긴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퓨전 온코진 및 다른 드라이버 뮤테이션들의 앰플리피케이션 타이밍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앰플리피케이션이 동반된 75개의 드라이버 이벤트들에 대해서 해당 이벤트가 앰플리피케이션 이전에 생긴 것인지 앰플리피케이션 이후에 생긴 것인지 확인해 보았고, 대부분의 이벤트는 앰플리피케이션 이전에 생긴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그니처 4 하이 튜머는 스모킹 어소시에이티드 뮤테이션이 일정한 속도로 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고, 나머지 시그니처 4 로우 튜머들에 대해서 드라이버 이벤트들의 행동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드라이버 이벤트의 앰플리피케이션 당시에 쌓여있던 프리 앰플리피케이션 서브스티튜션의 수를 계산함으로써 각 이벤트별 선호 관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퓨전 온코진 앰플리피케이션의 메디안 프리 앰플리피케이션 서브스티튜션 수는 1218개고, 온코젠 뮤테이션 앰플리피케이션의 메디안 서브스티튜션 수는 2255개로 전반적으로 퓨전 온코진의 앰플리피케이션이 온코진 뮤테이션의 앰플리피케이션에 비해 먼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지와 서브스티튜션 카운트의 리니어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약 1년에 45개 정도의 서브스티튜션이 쌓임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프리 앰플리피케이션 서브스티튜션 수를 단순히 나이로 환산을 해보면 퓨전 온코진 앰플리피케이션의 메디안 타이밍은 약 27세, 온코진 뮤테이션의 메디안 타이밍은 50세가 됩니다. 많은 케이스에서 검은색 점으로 표기된 진단 시점의 나이에 비해 앰플리피케이션 타이밍의 시점이 수십 년 일찍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드라이버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은 해당 앰플리피케이션 타이밍의 이전이므로 드라이버 이벤트가 발생 후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흐른 후 진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별로 표시된 두 케이스는 퓨전 온코진 생성 시점이 앰플리피케이션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고 판단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들의 카피 넘버 양상을 통해 추정할 때 S페이지에서 DNA가 복제된 후에 크로모슬립시스가 생겼고, 이렇게 생긴 리어레인지먼트 DNA 세그먼트가 카피 넘버가 인택트한 도터셀 쪽으로 넘어오면서 마이토시스와 동시에 앰플리피케이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케이스입니다. 별표로 표시된 두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색으로 트랜스로케이션이 표시된 클러스터 A는 T5 렛 퓨전 온코진을 만드는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로, 좌측의 서커스 플랫에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클러스터입니다. 하늘색으로 트랜스로케이션이 표기된 클러스터 B는 근처에서 발견된 또 다른 클러스터로, 서커스에서는 녹색으로 표시된 클러스터입니다. 아래쪽에는 해당 리전에서 발견된 서브스티튜션들의
mutated copy number를 표기하였습니다. 메이저 카피 넘버와 마이너 카피 넘버는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 바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프리앰플리피케이션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하면은 mutated copy number가 정의상 메이저 카피 넘버와 일치해야 됩니다. 즉 빨간색 바 근처에 찍힌 substitution만 프리앰플리피케이션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클러스터 A의 amplified segment에는 프리앰플리피케이션 서브스티튜션이 한 개도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클러스터 A는 지놈 내에 뮤테이션이 거의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앰플리피케이션이 되었으므로 수정란과 매우 가까운 시기에 앰플리피케이션이 되었다는 것이고, 반대로 클러스터 B는 서브스티튜션이 상당히 쌓인 후에 앰플리피케이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클러스터의 앰플리피케이션 타이밍이 상당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케이스는 퓨전 온코딩 포메이션이 한 살 이전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다음으로 퓨전을 만들지 않는 수많은 콜라테랄 리어레인지먼트들을 통해 캔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들의 패턴들을 관찰하였습니다. 클래시컬 크로모스립시스의 경우 46%에서 케이스에서 관찰이 되었는데, 크로모좀 3개 이상 인벌브하는 멀티 크로모좀과 크로모스립시스를 포함하면 60% 이상에서 크로모스립시스가 관찰되었습니다. 크로모스립시스는 다양한 패턴으로 관찰이 되었는데,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로모좀 전체를 인벌브하는 경우가 몇 개의 케이스에서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레깅 크로모점이 마이크로누클레우스에 갇히면서 크로모점 전체가 산산조각 나면서 생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크로모점의 일부가 인벌브되는 크로모스립시스 형태가 자주 관찰되었는데, 이는 텔로메릭 크라이시스나 선행 리어레인지먼트에 의해서 다이센트릭 크로모점이 형성된 후에 발생한 크로모스립시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크로모점의 일부 세그먼트들이 함께 앰플리피케이션 되는 포컬 앰플리피케이션 양상이 자주 관찰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더블 마이너 같은 엑스트라 크로모조말 앰플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는 많은 온코진을 앰플리피케이션 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재밌게도 지금 보시는 예에서처럼 하나의 리어레인지먼트 클러스터가 여러 개의 온코진을 동시에 앰플리피케이션 시키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보고 계신 예 중에 CDK4, MET, KIT, 앰플리피케이션의 경우 사이로신 카이네즈 이니비터의 레지스턴스에 관여하는 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컨더리 드라이버를 갖고 있는 튜머의 경우 추후 치료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서브그룹의 지노믹 피처와 캔서진 뮤테이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홀 지놈 두플리케이션 이벤트의 경우 시그니처 4 하이 그룹과 시그니처 4 로우 온코진 뮤테이션 그룹에서 흔했고, 퓨전 온코진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었습니다. 캔서진 뮤테이션의 수는 시그니처 4 하이 그룹에서 확연하게 많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퓨전 온코진 그룹은 다른 그룹과 달리 TP53 뮤테이션이 드물었고, SET2 진의 뮤테이션이 흔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TP53 뮤테이션이 적고 SET2가 흔한 것은 다른 인디펜던트 코호트를 통해서 밸리데이션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서브그룹에 따라 동반되는 캔서진 뮤테이션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렁 아데노칼시노마의 드라이버 퓨전 온코진은 많은 경우 컴플렉스 지노믹 리어레인지먼트에 의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어레인지먼트들은 카피 넘버가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퓨전 온코진은 진단 시점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는 여러 가지 온코진을 앰플리피케이션 시키거나 튜머 서프레스진을 인액티베이션 시킴으로써 세컨더리 드라이버 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퓨전 온코딘 파지티브 렁 아데노칼시노마는 TP53는 인텍트하고
Set to Inactivation은 흔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함께 연구를 이끌어주신 PI 주영석 교수님과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김영태 교수님 그리고 이중구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도움을 주신 다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